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크립토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네네. 네, 내용을 보니까 크립토 업계가 최근에 탈중앙화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네, 플랫폼의 절반 이상이 크라우드 펀딩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다. 네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를 표방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블록체인 한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탈중앙화 자체가 하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도구로 작용하는 건데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탈중앙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탈중앙화 자체에 너무 매몰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선이 좀 더 변화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블록체인 업계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드에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네, 오늘은 아주 보기 드문 분입니다. 특히 이 블록체인 업계에 수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예. 특히 오늘 모시는 분은 현업에서 이제 판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 예. 또 우리 탈중앙화된 자율조직 다오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이정엽 판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록체인 법학교 회장 맡고 있는 회생법원의 이정엽 부장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화된 똘똘 뭉친 조직보다 네. 개개인의 권리를 좀 더 네. 중요하게 여기고 창의성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가 맞아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네. DAO라는 조직이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데 네. 어쩌면 이게 좀 필연적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정엽 판사님과 함께 DAO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부장 판사님께서 탈중앙화 조직을 설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하실 것 같아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판사님께서 다오라는 탈중앙화 조직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오라는 거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거는요. 일단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계속 공부하는 이제 블록체인 법학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게 제3세계의 금융에 대해서 아주 한 단계 뛰어넘는 프로토콜을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이제 억만장자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너무 빨리 사용되니까 이제 사실 그런 비전이 좀 많이 좀 수그러드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 정도 이게 이쪽내가 되게 빠른데 지나니까 NFT라는 걸 통해서 메타버스 상황에서의 어떤 권리를 이제 측정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됐는데 그 NFT가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 발행, 그다음 이제 NFT, 디파이 같은 금융 프로토콜이 섞이니까 아예 그러면 주식회사 같은 그런 금융 고용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조직도 사실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시도가 많이 돼서 네. 다오라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학회에서 사실 다오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한 15분이 모여서 사실은 다양하게 이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보통의 프로젝트는 이제 학회에서 금방 이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네. 디파이나 NFT에 비해서 이거는 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그게 별로 없습니다. 외부 예.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 그만큼 여기가 너무 혁신적이고 사실 오늘 인포맥스에서 이 다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하고 제가 그 작가님으로부터 좀 그 질문지를 받았을 때 예. 이제 연합인포맥스의 수준이 이 정도 아주 최첨단을 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그 다오라고 하면 뭐 코드로 통제되는 조직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고 네. 그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디파이는 뭐 탈중앙화된 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전문가들마다 이걸 설명하는 것도 좀 더 이해하고 좀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판사님이 보실 때 다오를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지 음. 요거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중앙 자율조직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생소하죠. 근데 한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탈중앙 반대는 이제 권력 집중이죠. 예. 권력 집중, 자율은 자율적이지 않고 자의적인 그런 조직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반대되는 그 시장의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예컨대 뭐 인터넷상에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우리 좋은 서비스를 받고는 있는데 네.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뭐 페이스북에서 인종차별과 같은 컨텐츠가 잘 안 되도록 알고리즘을 좀 해달라고 유저들이 엄청 요구를 했는데 예. 결국은 그게 안 되고 그게 바뀐 이유는 페이스북의 그 광고주들이 그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제 페이스북 주주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페이스북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탈중앙이 아니라 그런 알고리즘 만들고 하는 게 중앙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는 이게 집중돼 있지 않고 네. 우리 유저들이 어찌됐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원한다는 게 이제 탈중앙에 반대되는 것이고 네. 자율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네트워크 만들어지면 이제 알고리즘이나 컴퓨팅에 의해서 계속 자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탈중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자기 마음대로 그 조직을 변화시켜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갈라질 때 네.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을 해서 사실은 그 하드 포크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 되게 탈중앙을 훼손시킨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탈릭 부테린이 그 이더리움 채굴 하는 팀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기왕에 진행이 됐던 그걸 이제 뒤로 물렸는데 어찌 됐든 의도는 좋지만 이제 자의적이다. 비탈릭 부테린과 그 채굴 풀에 너희들의 자의적인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많았는데 그거는 근데 밸런스를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비탈릭 부테린은 그 채굴 풀이라는 거기서 9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네. 나름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조직상에서는 누군가의 권한을 가진 누군가의 그 생각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어찌됐든 이제 그 유저들이 뭐 직접 투표를 하든 아니면 네. 유저들이 투표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카운슬에서 그 결정이 되든 본인이 결국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오토노머스라는 네. 자율이라는 조직을 원하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NFT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 2020년도에 네네. 이제 우리가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크립토에 투자한 젊은 친구들이 그 수익들을 그 디지털 자산을 다시 재투자하고 하면서 NFT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진 초기의 이유도 있거든요. 네네. 그 크립토 시장에서 번 돈을 크립토로 바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실물 시장에 그렇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오 같은 경우는 뭐 과거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작년부터 주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올라왔다고 보시죠. 이게 계기가 있을까요? 이 다오라는 게 굉장히 또 주목을 받게 된. 다오라는 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사실 유니스왑이나 이런 탈중앙인 그런 거래소 같은 게 이게 다오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거래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탈중앙 다오라는 형식으로 이제 유니스왑도 다오라는 형식이다, 뭐 메이커다오도 다오라는 형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가 좀 성장을 하니까 네. 사실 이제 조직 형태에서 그런 전통적인 주식회사 아닌 어떤 조직이 자꾸 이제 생겨났고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가상자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아 나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하는 펀드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니즈가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전통 펀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크립토 펀드가 있었는데 크립토 펀드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느냐 해서 이제 전통 펀드하고는 다르게 전통 펀드는 자본시장법이나 뭐 벤처 투자 촉진법이나 이런 사모펀드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아주 지켜야 될 게 예. 엄청 많죠. 잘못하면 또 바로 이렇게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글로벌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 한국법은 한국 펀드 한국법을 따라야 되고. 내수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네.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하고 싶고 사실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부가 됐거든요. 막 네. 1년에 자산이 1000배가 되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어떤 투자 펀드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투자 펀드의 유형이 사실 지금 다오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오 형태 그 후로 파생되고 있는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다오의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토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할까를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 이제 결정을 하고 투표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기에 보내서 이제 대신에 또 토큰을 받아서 전체 다오의 이제 트레저리라고 하죠. 그거의 네. 가치를 올리는 게 이제 투자 다오인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금 사실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다오가 어떤 유형이 있을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다오 중에서 수만이 나와서 수만이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그나마 되는 게 이제 투자형 다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펀드의 모델과 좀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익숙해지나 보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네. 그렇죠. 일단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제 여기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이도 잘 굴러가는 뭐 위키피디아도 그렇고 뭐 우리 깃허브 같은 데도 뭐 보상 대신 명성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두나무하고 하이브에서 만든 데서 이제 팬들에게 그 여러 가지 팬으로서 한 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을 자산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모멘티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뭐 NFT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것처럼 팬 커뮤니티 자체도 예전에는 거기서 열심히 하고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니까 뭐 팬 회장이 돼야 그쵸.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회장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이제 뭐 NFT도 받고 네. 그 어떤 자기 스타하고의 어떤 연관성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대가를 다 측정을 해서 보상도 받게 그렇게 지금 구조가 가는데 그거는 결국은 어찌 보면 기획사의 매니저나 마케팅 팀이 해야 될 일을 팬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자기 블로그 만들고 유튜브 만들어 올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측정이 안 되다가 지금은 그거를 측정해서 팬들에게 그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비전은 상당히 혹한 상황인데 네. 이게 잘 구동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것도 있고 이제 투자 금융적인 성격을 띈 것도 있고 근데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이제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 다오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다오는 저는 이제 약간 개발 능력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수 있어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식회사는 저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정관 손으로 쓰면 됩니다. 네. 네이버나 이런데 여러 가지 주식회사 모델의 정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는 크게 이제 우리 이 회사의 조직을 이렇게 만들까 해서 정관을 쓰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조직 원리는 이래,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투자자를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다오는 그거를 그 정관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거에 참여해서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주면 이거는 이렇게 아마 사용될 것이고 이렇게 네.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런데 그런 팀들이 이제 개발자를 그 다오를 론칭할 때까지는 준비가 있고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거를 자본 조달을 지금 NFT나 다오 토큰을 가지고 이제 자본을 조달하고 있고, 그래서 자본이 조달되면 그걸 가지고 뭐 마케팅으로 더 쓰기도 하고 개발자 인건비로 쓰기도 해서 이제 쓰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스마트 컨트랙이 딱 되면 그 트레저리와 관련된 그 아까 말씀드린 다오 헌법이라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오 토큰을 사면 자동으로 그 다오 멤버가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아니면 NFT를 사면 다오 멤버가 당연히 되고, 그리고 그 산 NFT의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오 토큰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의결권에 이제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뭐 디스코드나 뭐 이런 데 포럼이라고 있어요. 뭐 자기들이 그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다오 헌법에서 정해진 대로 뭐 과반수일 수도 있고 뭐 3분의 1 그걸 넘으면 자동으로 그 집행이 되는 거죠. 그 집행이라는 거는 다오 트레저리라고 사람 투자자들이 모은 돈을 그거에 따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쓸 때 전통적인 주식회사는 만들면 공장 부지 사야지 해서 네. 돈을 하면 토지주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에 다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대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대부분 오프라인 세상이랑 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만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내면 거기도 마찬가지 스마트 컨트랙으로 거기에서의 가치를 담고 있는 토큰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다오의 자산들이 모두 가상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현재까지. 근데 조만간 다오에서도 뭐 대관도 해서 어떤 의무 부담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다오에서 사옥을 살 수도 있어요. 네. 다오의 중요한 사람들 그렇죠. 개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 오프라인 세상과 어떻게 연결지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잘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가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다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다오 이름으로 그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는 예. 환경이 되려면, 지금 회사는 가능하잖아요. 주식회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면 다오도 하나의 법인체로 인정해 준다면 가능한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안 되고, 그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와이오밍주 같은 네네. 경우는 네. 이 다오라는 조직 자체도 하나의 이제 이걸 유한 책임회사로 설립을 했을 때 예. 하나의 법인체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와이오밍주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오가 부동산을 샀어. 그럼 다오 이름으로 법인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오가 다오 이름으로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네. 다오의 에이전트인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오의 트레저리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유한 책임 회사에서 그냥 전통 법률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오 좀 비유적으로 하면은 네. 다오는 일종의 그 트레저리와 관련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펀드를 한 그런 유저들이
그 펀드 운용 회사를 따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조금 아. 지금 상태에서는 네네네. 비슷한 와이오밍주의 컨셉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국내는 그렇게는 못 하나요, 그러면? 국내도 이제 가능을 하는데 국내도 똑같이 유한책에서 회사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오의 트레저리를 관리할 수 있는 무한책임 회사를 만들어서 네네. 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과연 뭐 다오의 트레저리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냐 뭐 예컨대 그 유한 책임 회사에 있는 사람이 다오의 에이전트로만 기능을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계약을 네네.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트레저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가 아직 불분명하죠. 불명확하니까. 예. 그러니까 산업에서 비즈니스하는 플레이어들 만나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법은 아직 제비가 덜 되더라도 선례가 있는 경우를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 제도가 돼서 아직 선례가 아직 많이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것 같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선례들이 많이 있는 곳에 똑같은 형태로 해서 그래야 이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 좀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많이 시도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다오의 이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정엽 판사님께서 그 중심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고 그 우리가 이제 다오 조직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토큰이라든지 NFT를 사서 참여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조직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보상을 받는다. 이 구조로 설명해 주셨는데 코드로만 운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조직이 사실 좀 인간미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장점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오는 사실은 지금 정의라는 게 저는 이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투자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질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재건축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네. 재건축 조합이 사실은 다오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사례 네. 가능하니까. 일단 다오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 재건축 조합의 목적은 헌 그런 건물들을 깨끗하게 헐고 네. 새로운 그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다 뭐 거기에 뭐 자기 집을 새롭게 만들고 나머지는 또 이익도 얻고 그렇게 네. 하려는 목적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합의 멤버는 거기에 옛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멤버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조합장을 만들고 조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조합원들이 돈을 내거든요. 분담금을 조합비를 운영해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설계도 하고 시공사도 구하고 해가지고 네. 이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 끝나면은 그 시공사에게 시공비를 주고 남는 돈은 다 조합원들 돌려받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조합비 낸 거 말고 조합원들도 다 책임을 지거든요. 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다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문제가 생기는 조합장들이 여러 가지의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조합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횡령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투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뭐 할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다오로 바꾸게 되면은 예컨대 헌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부담해야 될 돈들을 네. 실제로 이제 토큰으로 내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예. 오케이가 되면 그러니까 조합장 없이도 그 재건축 조합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코드로 만들면 되는데 코드로 만드는 거는 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시공비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투표로 누가 됐어요. 네. 전 투표로 되면 그 다음은 그 가상 자산을 뭐 그 시공사한테
이제 투표로 통과가 됐으니까 시공비를 얼마 주겠다라 해서 스마트 컨트롤로 이제 가는 거죠. 조건에 네네. 부합하게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완벽하게 이제 구현은 아직 뭐 안 되는데 그렇게 구현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큰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합 형태, 아까 뭐 투자 조합, 뭐 예. 그래서 다오도 한 서너 명이서 하면 그냥 아까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오는 뭐 땅이나 건물 사기 어렵지 않냐라는데 그 이유는 계약하면 그 사람들 다 이름 다 적어야 되거든요. 네. 조합처럼 하고 그리고 예. 이제 조합의 소유 형태가 네. 뭐 우리 무슨 공유 지분 갖는다는데 공유 지분이라든지 단독 소유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합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있는데 아마 뭐 다오들도 소규모 다오는 그렇게라도 그냥 저희 지금 현행 민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좀 커지게 되면 다양한 국적에서 이거 비전에 참여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코드로 누구나 오픈된 코드로 갈 수밖에 없다. 뭔가 코드로 짜여진 뭐 조합 형태 가장 다오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조합의 형태 중에서도 뭔가 그 안에서 불투명하고 횡령이 많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다오 형태로 하면 좀 더 투명해지고 이제 코드로 바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서는 잘 맞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그 다오로 하면 실제로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진 않은데 운영이 그러니까요. 누군가 한 명이 꽉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실패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다오도 직접 운영하고 깊게 참여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운영이 이렇게 쉽지 않죠. 막상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실제로 한번 좀 비영리적인 다오를 만들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실제 실무에서는 좀 많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검토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NFT하고 다오를 좀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다오라고 해서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NFT 서울 페스티벌 다오라고 서울에서 NFT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디지털 작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그 NFT 판매로 인한 여러 가지 가치를 그 페스티벌을 같이 만든 사람과 나누는 그런 다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계신 네네. 다오 형태가. 근데 이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투표를 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단계는 사람 투표를 안 합니다. 네. 뭐 카톡방에서도 투표 잘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엄청 열심히 해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보상이 오면 안 하죠 또 자기. 근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저는 이제 중앙에서 조금 비전을 갖고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고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오도 초기 멤버가 조금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서 부를 하는 것도 그 주식회사에서 창업자들이 부를 많이 가져간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헤스터 피어스 그러니까 지금 SEC 위원이 이제 그 한 3년간은 어떤 토큰을 했을 때 이게 분산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증권성 판단을 유보해 두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든지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될 때까지는 당연히 이제 뭐 증권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도 처음에 한두 명 할 때는 뭐 거의 가치가 없다가 지금 이게 분산이 되면서 그 가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다오도 초반에 너무 뭐 중앙에서 뭐 알아서 그냥 뭐 막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판사님이시니까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이번에 사실은 뭐 테라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오 내에서 어떤 지분 토큰을 보유한 사람의 지분의 크기대로 어떤 의사결정에 투표로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온 의사결정이 불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럼 그 다오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어요.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 그 책임에 대한 네. 그게 이제 명확히 없죠. 원래 이사회라는 게 생긴 이유는 네. 회사법에서는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뭐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 이제 부실해서 이게 회수할 게 거의 회수할 수 없을 게 분명한데도 그냥 의사결정을 해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네. 이사회 멤버들은 다 거기에 책임을 짓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네. 그거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다 이게. 그래서 네. 그 결국 투표를 한다는 행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사실은 다오에서 조합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네. 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가 뭐 잘못해서 막 돈이 많이 들면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늘 수도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거를 자기 개인적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출자금 낸 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근데 다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은 자기가 뭐 1비트코인을 넣었는데 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피해가 생기면 자기가 그 멤버에서 뭐 조합 활동도 하고 했으면 이론상으로는 많은 지분을 가진 그 많은 지분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한.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책임을 법률적으로는 져야 되지만 뭐 실제적으로는 어렵죠. 첫 이유는 일단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익명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설령 누가 잘못했다고 지갑 주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예컨대 한국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네. 판결 가지고 뭐 아프리카, 미국 아무데나 가서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거기서도 만약에 조약으로 이제 사법 공조가 되어야 그쪽 법원에서 대한민국 판결을 이제 집행해도 좋겠다라는 집행문을 거기서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받아야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뭐 경매도 해서 이렇게 자기의 채권을 뭐 회수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요. 제가 안 최근에 됩니다. 뉴스 본 것도 전체 다오의 크기가 이제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예. 실제로 투표를 의사를 참여한 사람이 이제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비중을 넘어가니까 어떤 결정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결정이 이제 아까 불법적 요소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실 애매하겠네요. 이번에 그 이제 루나 사건이 되게 루나도 유명해서 근데 이제 루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출 금리는 한 12%인데 예금 금리가 22%, 앵커 프로토콜 같은 20%다. 그렇죠. 그러면은 8%는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네. 차이가 너무 큰데. 너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제학자가 당연한 의문이잖아요. 뭐 네. 트위터에 이제 권도영 대표한테 이제 8%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권 대표님 거기다가 뭐 화가 났는데 Your mom이라고 이제 써가지고 예. 이제 막 트위터 상에서는 좀 비난받았죠. 비난을 맞아요. 받았는 네. 게 저런. 있는데 근데 당연히 모든 홀더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12% 밑으로 그 예금 금리 그 한마디로 디파짓 했을 때 스테이킹 금리를 내리자고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는데 네. 부결됐거든요. 그 이유가 그 지금 많은 홀더들은 예. 나는 20% 그냥 반응이 지금 좋으니까. 바꾸고 싶다. 결국 그게 또 난 책임 소재의 문제이기도 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책임 네. 소재가 불명확하니까 네.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주는 어떤 결정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크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 암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책임 소재가 있었다면 뭔가 본인 투표한 비중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법에서는 사실은 이런 뭐 요청이 많아서 대표이사도 아니고 네. 뭐 임원도 아닌데 사실상의 회장 뭐 사실상의 뭐 아. 대주주로 경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이런 네.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묻도록 아예 법률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FATF도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니까 책임을 못 질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네가 디파이 프로토콜의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실상의 가능성이 있으면 너는 책임져. 이거는 충분히 분산이 안 됐어. 아직은. 이렇게 지금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디파이 프로토콜인데 아직 그 재단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지금 마음을 먹으면 이 프로토콜 그렇죠.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법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거죠. 야, 그러네. 그렇게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오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조합 얘기도 하셨고 지금 뭐 네. 법적 책임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많고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원래 이 다오의 설립 취지와는 또 반대로 간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주요 설립자라든지 아니면은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둬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라 그러더라요? 멀티시그라 그러나요? 네, 네, 네. 예. 그런 것들의 필요성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그 그리스 때부터 해서 인류가 많이 실험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그 성군이 나와서 그 사람이 예. 강력하게 독재적인 하는 게 오히려 나았던 적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직접 민주주의가 더 나았던 적도 있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횡령하지 않고 정말 그 온 힘을 바쳐서 이제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런 조직이 사실은 뭐 분산된 그런 투표로 이루어진 조직보다 더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민주주의를 뭐 아주 최선이 아니라 뭐 차선이나 혹은 뭐 차악을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오 하시는 분들 보면 민주주의론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럴 법합니다. 예. 예. 맞아요. 직접 투표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큰 비율대로 이거 옛날에 금권 저기 투표처럼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투표권 더 주는 거랑 뭐 다를 바가 뭐 있어? 근데 그거는 실패로 끝났거든요. 예. 국가 차원에서는 1인 1표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이 조직은 또 다르게 그냥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드라이브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가치 네, 상승.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떤 비영리 조직이나 아니면 영리 조직이나 다오도 그 형태에 따라서 주식회사에 조금 더 가까워가지고 지분을 많이 갖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맞는 경우가 있고 예.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지구 차원에서 참여가 많이 하고 이제 보상 외에 더 큰 가치를 원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뭐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오로 만들면 그런 거는 1인 1표제가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게 많이 이제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 멀티시그 또 인형 음.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되게 최소한의 필요한 그 하나의 장치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시그라는 거는 결국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자기의 비밀키, 프라이빗 키를 나만 입력을 하면 바로 어떤 자산이든 전송하고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조직에서는 한 명이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네. 그거를 2명, 3명, 또 4명, 5명이 동시에 자기의 어떤 키를 입력을 해야지만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인데 다오 형태에서는 되게 필요한 게 우리가 다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이제 그려보면 아까 말씀하신 포럼 같은 데서 어떤 의사결정의 안건에 대해서 논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가 올라오면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보팅이라는 걸 통해서 투표,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중대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반수가 넘었다거나 예. 자체적인 룰의 기준에 부합해서 통과가 되면 그 통과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가상자산을. 예. 그러면은 그 트레저리에서 돈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급이 될 때는 결국은 그 여러 개의 멀티시그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 핵심 인원이겠죠, 보통. 그게 2명일 수도 있고, 뭐 5명일 수도, 7명일 수도, 그것도 룰에 정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제 어떤 거버넌스 토큰으로 보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집행 자체는 그 멀티시그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조직 운영되기 위해서 되게 좀 어떤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안정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보여지긴 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걸 네네네네. 여쭤봤는데 이번엔 네. 거꾸로 이제 대주주들이죠. 이제 멀티시그들이 의도한 바가 일반 참여자들의 의도와 다를 때
그때를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멀티시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래 목적을 어기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이거 다오가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무너지겠죠. 네. 네, 무너지겠죠. 네. 그러니까 무너지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NFT 서울 페스티벌 다오 같은 데서 예. 뭐 토큰을 발행하거나 뭐 NFT를 발행하지 않거든요. 아, 그냥 그래요? 예, 지금 순수하게 그냥 이 페스티벌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나 그 시간을 이제 뭐 취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냥 자유롭게 떠나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 그냥 그 프로젝트는 망하고 다오는 와해되는 없어지는 거군요. 겁니다. 예, 그냥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한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토큰을 처음 발행해서 그걸 들어가면 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홀더들은 이 돈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켜야 되니까 예. 쉽게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예.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지금 뭐 상장도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다오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꼭 자본 조달을 하고 하는 다오가 있고 예. 저는 이제 그거 없이 하는 조직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하는 데는 대주주가 자기들 대중의 의사와 다르게 하면 그냥 바로 떠나면 되니까 와해되는 것이고 예. 네. 근데 토큰을 발행해서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데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홀더들이 이해가 사실은 다 일치합니다.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대주주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주주도 토큰 가격이 오르기를 바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대중들도 이렇게 가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면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예.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은 완전히 토큰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는 뭐 와해 되겠죠. 근데 그 돈을 받고 하는 경우는 그 대주주하고 다른 조그만 한 사람들의 홀더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그러면은 다오에서 있고 없고가 상당한 그 분위기의 차이라든지 정책의 차이를 바꿀 수 있겠군요. 아유 그렇죠. 거의 뭐 이제 다오라는 말이 우리가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토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디파이라든지 NFT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다오라는 조직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토큰이 없으면 뭐 아마 다오라는 거는 아예 처음에 조직론으로 만들어지기도 어렵겠죠. 회사에서 주식이 없으면 뭐 이런 거죠. 토큰과 크립토 업계 연장선상에서 다오가 나온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다오 행사 페스티벌은 토큰이 없다고 하셨고 네. 일반적인 다오 형태는 토큰을 통해서 이제 투자 형태로 들어가는데 네. 이 토큰이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토큰은 이제 저는 예전에 블록체인 할 때 막 가상자산 토큰이 왜 필요하냐. 예. 토큰 없는 블록체인 막 이런 얘기를 한 3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 토큰 도박이라고 하니까 이제 과기부에서는 토큰 없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 엄청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싹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토큰은 측정 수단 어떤 뭐 어찌 보면은 뭐 도량형이라든지 수학 기호 같은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예. 그 컴퓨터가 인식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거나 뭘 했을 때 그런 사회적인 그런 가치 평가나 이런 거를 이제 토큰이라는 걸로 대응을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토큰이라는 게 있어야 그 가치를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거는 뭐 포인트니 뭐 다른 어떤 표현을 써도 좋은데 그냥 저는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큰이라는 게. 판사님은 일단은 토큰이 꼭 있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다, 그죠? 그 나중에는 네.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결국에는 이 사람은 10만큼의 행위를 했어. 이 사람은 1만큼의 행위를 했어. 이렇게 네. 평가를 해야 그거에 따라 차등해서 어떤 대접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왠지- 그거를 왠지 위해서 동료 판사님들과 이견이 좀 있을 약간 논쟁의 되게 주제일 것 같기도 한 느낌인데 그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토큰의 필요성 저도 되게 토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상론이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수많은 그 이제
제대로 안 하면서도 토큰이 바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되니까 예. 뭐 미래 가치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뭐 예컨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3년 후에 테슬라를 주겠어라고 하고 계약금을 엄청 많이 전 세계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서 테슬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금은 다 날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토큰 투자도 사실 그 비슷하게 이러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에서 이런 토큰이 잘 사용돼서 이제 토큰 가치가 엄청 클 거니까 이미 조금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아주 극초기 자본 조달 수단으로 토큰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좌초가 됐는데 초기에 한 사람도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부를 또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사실 불공정하고 전통 법률 하신 분들 특히 뭐 법무부 검사님들 보면은 야 이거는 뭐 사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냐라는 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의도성이 문제인 거죠. 권도영 예. 대표가 루나를 자주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망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동안은 내가 충분히 해서 뭐 엄청난 부를 나는 가질 수 있겠지라고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예.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이렇게 좌초한 건지. 근데 그 좌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많이 어느 정도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초기 루나 투자자들은 엄청 많이 벌었고 뭐 그 크립토 투자하는 펀드들도 뭐 100배 정도씩은 다 수익을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다오와 토큰의 어떤 관계에서는 다오를 한다고 해서 토큰이 초반부터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하시겠지만 원래 하려고 하는 원래 해결하고 하고 문제를 하는 그런 공통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것을 더 자연스럽고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수단이 들어가서 예. 이게 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보상의 수단으로 쓰인다든지 미래에 더 큰 가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연결되는 거니까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판사님께 하신 다오도 현재는 토큰이 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원래 하려고 하는 가치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이후에는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어떤 시간의 선언은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충분한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가치만큼의 토큰이 발행되면 문제가 생길 그쵸, 이유가 그쵸, 없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미래에 이만한 가치가 생길 거야라고 얘기하고 아직 없는데 자본 조달 수단으로 발행을 하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왜 또 실패하냐면 우린 토큰을 발행할 거야. 그러니까 모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보상을 원하고 모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로 그 원래 커뮤니티나 원래 하려고 했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실제 기여하려는 게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토큰 발행 자체는 이제 자본 조달이라는 목적만 좀 다르게 해결된다면 뒤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토큰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욕망이 상승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적이 좀 희석될 수 있지 않나 그쵸.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루나 테라도 예. 이자율 20%를 이제 이렇게 내리는 게 부결된 것도 같은 인간 욕망에서 나온 거지 않을까요? 그럼 네. 이렇게 토큰이 있으면서도 잘 굴러가는 다오를 저희가 좀 사례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메이커다오나 뭐 유니스왑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요. 예. 다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다오를 다루는 뭐 툴을 만들고 다오를 조사하는 연구기관 보면 다오가 뭐 한 4,00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작년 한 3월경에는 다오가 가진 트레저리가 아까 말 투자한 게 한 예. 9억 불 정도 됐는데 9억 불 달러. 예. 근데 그게 10개월 만에 95억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다오가 알려지고 다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다오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95억 불이라는 건 결국 트레저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다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네네. 거기 많이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비전을 아까 이제 우리 이창호 네.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롱런이 되는데 네. 빨리 이제 수익을 보고 싶으면 그게 그 다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거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오 토큰을 올리려고 자꾸 하게 되거든요. 다오 토큰을 올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수요 공급에 따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사면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좀 더 그 가치가 창출된 다음에 이제 토큰 상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주식회사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몇 년 나고 충분히 이제 공모를 해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믿을만 하다 싶을 때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네, 네. 그냥 이 사람들은 뭐 멤버가 좋고 이제 뭐 사업 계획서가 좋네라고 해서 상장 안 시켜주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되는데 아직은 그와 관련된 규제가 전 세계에서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왜 최근 몇 개월 전인가 그 미국에서 그 헌법 1권을 그 구매하기 위해서 네. 그 컨스티튜션 다오라고 해서 저거를 경매에 참여해서 우리의 다오가 저를 확보하자 이런 약간 이루어져서 언론 되게 주목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경매가 입찰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시도들도 되게 약간 좋게 보시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일종의 사실은 그거는 국보를 네. 뭐 해외 유출시키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잘 그쵸. 물려주자라는 그 운동에 기부한 형태거든요. 그 헌법 다오가 우리가 낙찰 받아서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갖자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네. 보존하자죠. 예, 그래서 그런 명분, 네.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기부라든지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낸 돈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다오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다오의 생각하거든요. 어떤 본질적 속성을 잘 알려주는 되게 좋은 사례였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조어한 것 중에 네. 이제 좀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타오라고 네? 타오, 타오. TAO. 네. 그런데 앞에 탈중앙 말고 네. 트랜스페어런트. 그래서 투명한. 투명함. 아, 굳이 투표를 안 하더라도 그 장부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만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횡령이나 이런 거 다 막을 수 그럼요.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뭐 여기에서 어디로 건너가는지 내가 투표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표를 안 하더라도 지켜볼 수 예,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이거는 난 못하겠다. 다른데 하는 예. 거는 오케이 해서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지켜볼 수 있으니까 타오 좋은데요? 네, 그 그래서- 판사님께서 만드신 예, 제가 만든 좋은데 약간 다오의 사실 가장 큰 속성이긴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서울대 노상규 교수님이라고 저희 학회 네네. 회원이시기도 하고 예. 뭐 엄청나게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엄청나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더리움하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었습니다. 핫한 네. 뭐 근데 그 테슬라랑 아마존을 연구하시면서 네트워크 연구를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오거닉 네트워크라는 그것도 좋아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분이 가진 가장 큰 키워드가 네트워크가 확산되려면 투명해야 된다. 맞아요. 투명하지 않은 뭐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모르면 네트워크는 확산이 안 된다는 된다. 겁니다. 네. 그래서 탈중앙이 이제 꼭 권력이 분산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권력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권력이 사용되는 게 투명하게 볼 수 있으면 목적이 아. 달성되거든요. 근데 권력이 분산됐을 때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 하는 게 그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어떤 국가가 있는데 그게 5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힘들이 더 대등해가지고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전쟁과
그게 계속돼서 그렇죠. 사실 오히려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중국 역사를 보면은 통일국가 초반에 엄청 발전하고 그다음 안 되면 쪼개졌다가 쪼개지면서 다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뭐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뭐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투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일단 투명함을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면 설령 투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조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규율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이 이렇게 많이 내적 확산된 이유도 예. 이게 막 진짜 권력이 다 분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투명함이란 속성 때문에 커진 것 맞습니다.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집단 지성과 크라우드 펀딩을 자율적으로 돌리는 조직이 다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럼 이제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 다오를 보실 때 이제 법률가로서 어떤 방향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좀 하고 그 아래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다오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NFT도 오늘 어려운데 다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이제 선례로 나온 건 이제 와이오밍 주나 뭐 테네시 주나 뭐 델라웨어 주 이런 데가 이제 먼저 이제 했고 그런 데서는 이제 그 미국은 연방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 조직이 자기네 주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젊은 창업하시는 젊은 그 창업가들이 뭐 주식회사를 안 만들고 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어요? 안 만드는데 토큰을 다 발행하는데 네. 자본 조달이 훨씬 쉽고 네. 규제도 없으니까 그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직이 이제 와이오밍 주에서 많이 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LLC로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거기 뭐 여기서 와이오밍 주의 법률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이제 관리자에서 관리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관리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되면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아까 멀티시그도 말씀하셨지만 네. 투표하고 뭐 한다라도 결국은 인간이 멀티시그에서 이게 오케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예. 사람이 주소를 넣어야 돼요. 지금은 AI가 투표 결과를 받아서 AI가 그거가 아직은 안 되고 네. 한참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거는 입법자들이 사실 기술을 잘 몰라서라는 비난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긴 예. 한데 아, 시간이 그렇죠. 다 돼가지고 저희 다오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내용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